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1월 1일 손상대 TV의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자, 먼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1부에서 방송 시간을 한 10분 단위로 좀 줄여서 여러 번 했으면 좋겠다는 분이 있고, 아니 이 상태로 아주 분석을 잘해서 내보내는 게 훨씬 좋다. 이 두 가지인데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언론의 속성상 지금 다른 채널들이 하고 있는 뉴스 브리핑이 있습니다. 그냥 오늘 뉴스 뭐 이래서 뭐 조국 이랬는데 이랬다, 이건 잘못했다, 개인 감정을 좀 소견을 섞어서 내보내는 이런 것들은 금방 들어보면 듣기는 좋습니다. 그 순간순간 그 뭐 잘잘못해서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런 방송이 아니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가 전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떤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논평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다소 시간이 길더라도 적어도 흐름은 아시라, 이것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방송을 하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뉴스 브리핑의 시간은 한 3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건 적어도 서너 시간 이상의 분석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방송이 더 힘듭니다. 누군들 쉬운 걸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구독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꼬라지, 세상이 돌아가는 꼬라지, 좌파들이 하는 짓거리, 국회나 청와대가 하는 이런 짓거리들을 세세하게 한번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이런 꼬라지가 생기는지 이런 걸 좀 아시라고 제가 지식무장 차원에서 방송을 하고 있음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시간이 길더라도 아니면 본인이 좀 잘라서 오늘 초기에는 한 10분 보고 다른 데 갔다가 또 와서 그 이후에 들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고, 그게 안 된다면 주무실 때 이어폰을 귀에다 꽂고 누워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마 들을 말이 많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느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도 2월 달부터 뉴스 브리핑 시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은 제 전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이렇게 미묘하지 않고 세상이 이렇게 꼬라지가 개판이 되지 않았을 때 그냥 오늘 조국이 구속됐습니다, 조국은 이런 범죄 때문에 구속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살아야 됩니다, 마누라님, 이게 아니에요. 오늘 방송은 그런 의미에서 북한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히 북한 문제만 짚느냐? 아니에요. 이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를 제가 오늘 비판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비판이 아니라 국민된 도리로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의 변화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중동입니다. 2020년 새해 또 다른 소망이 있다면 저는 제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폭을 하건 아니면 김정은의 레짐 체인지를 하건 무슨 방법이라도 좋으니까 지금 당장 김정은이 이놈을 지구상에서 확실하게 제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미국이 많이 했잖아요. 9.11 테러 주동자 오사마 빈 라덴, 카다피, 후세인, 이런 인간들을 제거하듯이 김정은이도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헤쳐가고 있는 빨갱이들이 사정을 못쓰고 결국 후루룩 허물어질 것인데 왜 이리도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뜸을 들이시는지 작년에도 답답했는데 오늘 1월 1일도 좀 답답합니다. 그 뜸이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제 김정은이하고 그 말장난 그만하시고 제발 4월 전에 깔끔하게 제거해 주시기를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자, 우리는 대한민국이란 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북한 김정은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비난하면서
신형 전략무기 개발을 시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오늘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북한 전원회의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아직도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고 하면요. 정부는 오늘 북한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 미국과의 대화 중단을 선언하지 않은 것을 평가하고 북미 대화가 조기에 개최되어 북미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동시적 병행적 이행 원칙에 따라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냥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부는 또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과 함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특히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 한미양국은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사실상 대규모 연합훈련의 실시를 자제해 오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북한이 곧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북한이 이를 행동으로 옮길 경우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입장을 밝힙니다. 자, 그냥 이래 쭉 들어보면 뭐 북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나 보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걸 이제 뉴스 브리핑을 하면 북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만 우리 통일부는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끝이에요. 그럼 그러나 보다 이러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바로 이 안에 숨어있는 헛지랄이나 헛점, 잘못된 부분들을 꺼집어내서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들어보고 야 이거 진짜 환장할 일이네 이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환상에 빠져 있을 것인지 아니 북한에 왜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목을 맵니까? 한국당이나 검찰을 공격하는 그 강단 다 어디 갔습니까? 대한민국 검찰과 한국당이 북한보다 더 미운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이 정권의 주적이 대한민국 검찰과 한국당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지금 북한이 한두 번도 아니고 비핵화는 없다면서 미사일을 연일 쏘아대고 어제는 신형 전략무기 개발을 시사했는데 겨우 문재인 정권의 브리핑이 이 모양입니다. 정상적인 국가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북한에 책 잡힌 것이 없다면 북한에 이렇게 쩔쩔매는 이유라도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김정은이가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 넷째 날 보고에서 머지않아 북한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브리핑은 북한이 이를 행동으로 옮길 경우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게 전부입니다. 전략무기를 개발하는 거 당장 멈춰라! 9.19 군사 합의 지켜라! 만약 새로운 전략무기를 개발하면 용서치 않겠다. 응분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모든 수혜 조치를 중단하고 미국과 함께 대북 제재를 강화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북한에 한방 놓아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국가라면 적어도. 더 웃기고 가아가는 것은 북한에 대한 굴욕적인 자세입니다. 김정은이가 자신의 입으로 수차 비핵화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도 이놈의 정권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과 함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이게 최적실입니까? 이게 지금 적국이 되고 할 말입니까? 북한은 아시다시피 일찌감치
남북 간의 9.19 군사합의를 다 깨버리고 한반도에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이런 환상에 빠져 있으니 문재인 정권을 믿고 가다가는 국민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누가 깨었습니까? 누가 깨고 있습니까? 아무리 엉터리 국가라도 서로 간에 약조한 것이라면 합의를 먼저 깨고 있는 북한을 보고 따져야 하고 그것이 안되면 호된 비판을 통해서 재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게 정상적인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 보세요. 김정은이 이놈의 새끼 대가리 속에는 문재인은 없습니다. 그냥 미국의 대북 제재 시간 벌기 위해서 문재인을 이용하다가 버리는 카드. 즉 문재인을 수석 대변인 역할 이외에는 써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 북한입니다. 그게 김정은이 대갈통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그만큼 속았으면 됐지. 그만큼 북한에 퍼다주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까지 뒤통수를 맞았으면 됐지. 그리고 북한을 이용해서 이 정권이 이만큼 유지됐으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라부터 챙겨야지. 이 시간까지 북한의 집단 체면에 걸려 있으면 이거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이 꼬라지를 보고 있자니 좌파 농객 진중권이 한 말이 새삼스럽게 들립니다. 딱 맞는 말이에요. 진중권이 조국 사태를 보면서 비판한 것인데 그 비판이 북한에다 대입하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진중권이 지난해 12월 26일과 27일 양일간 페이스북에서 친문 세력을 향해서 문 대통령 주변에 간신들이 너무 많다. 우리 사회에 음모론을 생산해 판매하는 대기업이 둘이 있다. 하나는 유시민의 알릴레오, 다른 하나는 김우전의 유수공장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진중권은 또 조국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 청와대가 내오는 그 입장을 보고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인가? 이 수준밖에 안 되나? 드디어 청와대마저 미쳤다. 이런 탄식의 글로 문재인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중권 이 사람이 그래도 문재인 정권 제대로 보았네요. 좌파에도 다 그냥 몹쓸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번 공수처 통과할 때 보니까 검태섭 그리고 청와대를 향해서 미쳤다고 제대로 전골 찔러버린 진중권.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빨간 물보다는 어느 한쪽 구석에 다른 물도 좀 섞여 있나 봅니다. 제가 만약에 진중권처럼 이 정권을 비판하면 좌파들이 손상대 뭐 꼴값 떨고 있네 뭐 이러겠지만 그래도 진중권은 좌파들이 한껏 신뢰했던 사람이니까 정답을 말하고 있다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진중권의 이 비판에서 핵심을 빼내서 보면 문재인 주변에 간신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그리고 드디어 청와대마저 미쳤다는 말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짚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중권이 우파 농객도 아니고 오죽하면 좌파 농객 중에서도 우파들이 싫어하는 진중권이 이토록 아픈 독침 묻은 핫살을 문재인 정권의 심장에다 꼽아대겠습니까? 먼저 진중권 지적대로 간신들이 아니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북한 문제는 신화된 도리에서 목숨을 걸고 문재인의 직언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헛다리 짚은 것은 둘째치고
미친년 정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니 이게 제대로 된 청와대가 맞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맞냐고요? 지금 북한의 미친놈은 핵폭탄을 안고 지랄 발광을 떨고 있는데 행여나 떨어뜨릴 핵폭탄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친년이 어쩌다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은 그 희망만 붙잡고 여전히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으니 이 자들이 간신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요. 간신이 아니라면 제가 앞에서 말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문재인 보고 북한에 대고 해야 한다고 직설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충신이라면 이 상태는 안됩니다. 전쟁까지 대비한 응정 조치를 북한에 강력 경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청와대 참모들 누구 하나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습니까? 있으면 놔봐. 자고로 세계 역사에는 충신보다 간신이 많은 정권은 모두 망했습니다. 망해도 혼자 망하면 다행인데 나라를 빼앗기거나 침투를 당해서 무지한 백성들이 고초를 겪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를 문재인 정권이 되풀이하려고 하는데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여. 아니지, 이럴 일이잖아. 웃어야지. 김정은이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언제까지 미국과 북한의 외줄타기 그 밀당에서 고개를 하늘로만 쳐다보고 꽃감 떨어질 때를 기다립니까? 적어도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생각한다면 적국의 행동에 대한 우리만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게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냐고요. 기레기 언론들이 말하는 김정은이 북한의 억제력 강화와 폭가 심도는 미국의 이후 대북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만 몰입을 한다면 차라리 이쯤에서 더 이상 세계적인 망신을 떨지 말고 국가 운영에서 손을 떼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권이 그동안 한미동맹을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진작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돈독하겠다면 김정은은 벌써 무릎을 꿇었던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황천길을 갔을 겁니다. 매사 중간에 고춧가루만 뿌려왔던 이 정권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하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미국을 잘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알라브요 김정은을 외치고 있지만 미국은 국가가 할 일은 한치의 오차없이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12월 17일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워싱턴에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말도록 경고음을 보냈습니다. 바로 미국의 레드라인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나 핵실험 재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북한이 ICBM 발사나 핵실험을 재개하면 그때는 미국이 군사 공격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현실은 한반도의 위기가 2017년 위기보다 더 위험하고 복잡한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문재인 정권은 남북관계 개선과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북한 전력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이 정권은 어떻게 된 것인지. 소득 주도 성장 정책, 탈원전 정책, 모든 정책들이 실패 정책에 뻔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식할 정도로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국민의 재산과 생명까지 걸려있는 북한 문제를 시집간 누님이 고무신자 꽃신 하나 사오듯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무리 무식한 정권, 아무리 무지한 정권, 아무리 무능한 정권이라 하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2년 7개월은 북한의 핵무장할 시간만 벌어준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보시오. 문재인 정권 보시오.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하고 되도록이면 재빨리 대북 전략을 수정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이러면 네가 뭔데 명령해 또 이런다고. 이 좌파들요. 골치 아프네. 이 좌파들 대가리 속에는 어떻게 된 건지. 조국이 나라는 없어요. 조국이만 있어. 조국이만.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십니다. 북한이 원래 들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대형 방사포를 13차례나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나 국방부가 취한 조치는 뭡니까? 확인 중이다. 검토 중이다. 미국과 긴밀히 연락 중이다. 이런 것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뒤는 허물허물 뭐가 어떻게 된지 제대로 아는 국민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은 미국도 지난 2017년처럼 군사 옵션 준비에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면 적국인 북한은 미쳐 날뛰는 상황인데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열어젖힌 전방을 닫지 못한 채 오로지 내 사랑 정언이만 외치고 있습니다. 어제 김정은이 입으로 나불거린 북한의 새로운 길이 뭡니까? 앞으로 미국과의 대화는 대결로 갈 것이고 비핵화를 걷어채우고 핵무장으로 갈 것이다. 대북 제재 해제를 통한 경제 건설에서 자력 갱생 부흥으로 갈 것이다. 미국을 활용한 이익 도모를 접어치우고 앞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돌아서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한을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로 가고 미국과 일본을 버리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쳐서 가랭이 찢어질 정도로 어중쩡하게 있으면 나라 잘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어디까지 참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혹여 미국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군사 옵션을 꺼낼지 아니면 지금처럼 북핵을 묵인한 채 그저 김정은이 압박만 계속할지 그것도 아니면 정은아 이러면서 데리고 놀지 모든 것이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를 온전하게 지탱하기 위해서는 어느 경우가 됐든 대한민국 안보에는 불리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집착하는 꼴 그만 보여야 합니다. 그럴 시간 있으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허물어진 안보체계를 재확립하고 보다 능동적인 안보정책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해구산 보장이라도 받아내는 것이 국가와 국민과 재산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2020년의) 시계도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31일
AP통신은 북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확실해질 때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또한 불발이 아닙니다. 여차하면 김정은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김정은이는 조급증에 성질이 급한 나머지 가만 있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백두산에 올라갔다 강가로 갔다 바다로 갔다 곳곳을 헤매고 다니잖아요. 자기 눈으로 봐야 되고 무엇은 생각을 하면 바로 해치워야 되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실수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이런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북한이 뭔가는 지랄병을 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정은아 한 번만 만나줘 이러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발표를 보니까 북한이 김정은의 생일인 1월 8일 그것도 아니면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에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만약 김정은의 오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사적 결단을 초래해서 한반도에 최대 위기 상황이 온다면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실세들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99%는 전쟁이나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면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이 정권 들어서 연습도 없고 교육도 없는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은 세상 모르고 태어나게 살아갑니다. 이게 뭡니까?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목숨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런 나라에 이런 정권에 내 목숨과 재산을 걸어놓고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바꾸십시오. 이 정권은 절대 국민들의 목숨과 재산을 보호해줄 능력도 대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목숨은 네가 알아서 하라. 지금까지 손상대 팁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멸공.